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17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태풍이 목요일날 한반도로 북상한답니다. 강한 태풍입니다. 목요일날 북상하면 안 되는데 잼버리도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은 강력한 태풍이 와서는 안 되는 상임 한반도에 잼버리가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그리고 조계종 등등이 잼버리 봉사단을 파견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상체제를 도입하면서 잼버리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대원들만 출소하고 거의 나머지 모든 4만여 명의 대원들은 잼버리 현장에서 잼버리 정신을 살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진짜 여야 이 정치하는 놈들은 이 땅에 사라져야 됩니다. 한국에 일단은 4만 명이 왔습니다. 4만 명이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국제 잼버리 대회가 열린다고 언론이랑 모든 곳에서 광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한국 정치를 책임지는 인간들은 뭘 했습니까? 4만 명이나 국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오는데 새만금 허브판에다가 유치를 해놓고 뭘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 1년 반 있으면서 거기에 잼버리 허브판에 또 돈도 1,000억이나 들어갔다는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았고 어떤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했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고 모든 것 대책을 세워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니탄댔다 공만하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언론입니다. 언론. 이 MBN, YTN, 연합 할 것 없이 전 언론들이 마치 큰 대형 사고나 생긴 것처럼 계속 연일 나쁜 것만 계속 보도합니다. 저는 진짜 언론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언론 반드시 개혁해야 됩니다. 이게 뭐 연합, MBC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있는 인간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기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깔아뭉개고 어떻게 깨부수고 어떻게 되든 험담하고 그래서 잼버리가 깨어지더라도 행사가 개판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깨져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 치킨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는 모든 것은 다 악이고 민주당이 하는 모든 것은 선이다. 완전한 치킨 생존 게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걸 제대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가면은 잘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도 지금부터는 정치가 뭔지 제대로 좀 알아야 돼요. 정치가 뭔지 제대로 알려면 뭘 알아야 되나? 이념을 알아야 돼요. 이념.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각 이념의 특징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념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길 건너에 저 민중민주당 아이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입니다. 2,500일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저기 보초 서고 있고 피켓 들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미국 대사관 가서 또 집회하고 구호 외치고 북한 소년단이 하는 똑같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합니다. 저들 뒤를 조사해라. 저들 뒤를 조사하면 반드시 북한 노동당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못한다. 누군가 저들에게 사상을 주입했고 그런 행동을 주입했다.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저 경찰관들에게도 이념 공부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에게도 이념 공부시켜야 됩니다. 자유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저 민중민주당 아이들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아이들. 내건 구호가 미군 철거, 윤석열 퇴진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이미 저희들은 프로 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를 지킬 청년들 길러놨습니까? 자유를 지킬 청년들 교육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암암리에 지하에서도 지상에서도 다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말하고 또 국민의힘당에 말합니다. 이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공산주의 100년사 공부해야 됩니다. 자유주의 300년사 공부해야 됩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장단점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평화로운 사회를 허물기 위해서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그람시가 진지론, 문화 헤게모니, 진지론이 뭔지, 그람시가 누군지, 문화 헤게모니가 뭔지 알아야 대한민국의 지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를, 이념 지도를. 그래서 교육과 문화가 다 저들 손에 장악됐구나. 그래서 교육과 문화 활동가들이 대부분 자유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반 대한민국. 이 문체부 산하에 보면은 민족 문학, 민족 미술, 1980년대 민족 이름 붙은 것들은 다 자익들이었어요. MB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고 난 뒤에 그게 다 민족 이름이 어떻게 변한지 압니까? 한국으로 바뀝니다. 한국 문학 작가회의 한국으로. 위장도 잘하고 변신도 잘하는 자들이 그러나 그 뿌리,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기나긴 세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연명을 하고 있고 그들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조직은 바로 제가 늘 말하는 1960년 4.19가 일어나서 야 학생들이 데모를 일으켰는데 남조선이 정권이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북한 대남 연락부장도 안 넘어갑니다 했는데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이가 야 이게 총 들고 맨날 무기 들고 내려보내 될 일 아닌데 저렇게 데모에도 넘어가는 남조선. 그래서 거기에 무장 공작에서 문화 공작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그 요소요소에 60년대부터 시작해서 문화계 침투하고 예술계 침투하고 법조계 침투하고 언론계 침투하고 모든 영역에 다 붉은 무리에 뿌리를 박았고 그 씨앗들이 지금 다 자라가고 지금 성인이 돼 있습니다. 정치에도 간첩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배지를 단 간첩들도 지금 철저하게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윤명이 조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도 간첩, 시누이도 간첩, 시누이 남편도 간첩, 보좌관도 간첩, 다 간첩인데 지만 간첩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념을 공부해야 정치 전사가 될 수 있다. 이념을 공부 안 하고 이념을 모르는 자는 공천도 주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당이 문제가 그건 개나 소나 배부른 자들, 간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가만 둬도 지자리에서 월급 잘 받고 잘 살아갑니다. 민주당은 딱 그런 자들에게 간판, 딱 계급장 딱 타고 싸우라 하는 진돗개 이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김원경이 보세요. 김원경 혁신위원장 딱 계급장 주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막 지금 강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군을 마치 이 계급장이 이재명이보다 더 높은 계급장을 단 것처럼 막 행동을 딱 하다가 지금 노인 폄하 발언. 결론은 뭔지 나이 든 사람 투표하지 마라. 투표할 권한을 뺏자. 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민주당이. 그래 해갖고 지금 역풍을 맞다가 드디어 김원경의 시누이가 창문의 글을 외국에서 보냈어. 온 SNS에 김원경의 가족사의 그 글들이 쭉 퍼졌는데 읽어보면은 야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이재명하고 딱 초록이 동생이랑 똑같아. 어떻게 또 이재명은 또 지랑 영적으로 육적으로 닮은 여자를 또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 이재명하고 김원경하고 딱 합체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괴물이 탄생할 거야. 대단한 괴물입니다. 괴물. 이런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시키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저 이재명이야말로 정치 괴물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수준이 정치 괴물들 수준이에요. 국민의 눈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상인들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정치를 2만 원 돈을 받고 정치를 하면서 정치판을 그렇게 불신을 조장하고 또 저런 김원경 같은 여자를 또 발탁을 해갖고 국민에게 또 아픈 상처를 주고. 와, 대한민국 정치들이 해도 너무한 짓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인간들 좀 픽업해서 데려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선량한 국민들 속에 섞어갖고 매일매일 저렇게 국민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한국 정치는 문을 닫고 한 4년 전 정도 휴면기를 지냈다가 4년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신장 개업을 해야 되지. 바로 변화는 힘들다. 지금 한국 정치 여야 정치판 반드시 뭔가 4년 전 정도의 휴면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없어도 그냥 정치는 돌아가더라. 없어도 돌아갑니다. 행정부에서 법이 필요하면은 시군구에서는 조례 만들고 규약 규칙 만들고 그래 만들어서 가면 돼요. 매일매일 저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돈은 돈대로 물쓰듯 쓰고 지금 저 새만금도 똑같은 일입니다. 허벌판에다가 잼버리 하자고 그걸 끌고 왔는 놈도 그렇고 거기를 하자고 하는 놈들도 그렇고 지금 잼버리 어디 어느 정도 중산에 나무도 있고 한데 텐트 치고 바람도 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여튼 오늘도 정치 불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8월 10일 8.15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복과 건국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데 금년 강복절과 건국절에는 이 강화문 서울역까지 전 시민들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의 그 기계 기상을 보여주는 그런 강복절과 건국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런 1948년 8월 10일 이승만 대통령이 그 나라 없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몸으로 절규하다가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바로 뒤에 중앙청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를 하고 건국 선포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날부로 1948년 8월 15일부로 대한민국은 한 국토와 주권과 영토를 가진 국가임을 인정한 날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좌파들 투가면은 상해 임정이 대한민국 건국했다 그런 미친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이 인정하지 않은데 내 혼자 떠들어봤자 달 보고 멍멍이 짖는 개소리입니다. 그런 미친 사람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 없기를 희망합니다. 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키시고 남아있는 무더위 이번 주만 지나가면은 입추, 말복 이렇게 다 끝. 절기상으로도 여름이 끝납니다. 그 절기가 좀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차가워지고 어젯밤에는 종창아재가 또 밤을 지새웠고 아침 일찍 우리 송아재 와서 또 초소의 문을 열고 해서 더운 날 하루 종일 이 초소를 지킬 우리 자랑스러운 특수부대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신바님부터 한가희님, 미경님 여러분들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